재미와 흥미를 더한 놀아주는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막방까지 단위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정말 편안하게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14화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현우 오빠를 이제야 드디어 찾게 되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옆에 두고서도 멀리서만 찾았던 것이죠. 두 사람은 호칭도 바뀌고 알콩달콩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지한은 태어나 처음으로 은하를 위해 꽃다발을 싸들고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알바킨 반지까지 사서 이벤트를 준비하죠. 하지만 그것도 해본 놈이 한다고 중요한 타이밍에 사무실에 반지를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환이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이었던가요? 알바킨 반지 대신 손가락 하트로 은하를 즐겁게 해줍니다. 단 아쉬운 건 도대체 언제 진도가 나가냐는 거죠. 16화에 가서야 겨우 첫날 밤 치르는 건가요? 14화 엔딩 장면에서 현우가 은하를 구하다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예고편에 현우가 지환이랑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15화에서는 지환이 분노하며 엄청나게 휘몰아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열등감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은하를 공격한 건 바로 고양이였죠. 고양이는 지환 때문에 자신이 서태평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왜 후계자가 될 수 없는지 스스로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서태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환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서태평의 말에 답이 있는 듯합니다. 고양이가 지환을 확실하게 무릎 꿇리는 방법이 있다며 은하를 언급하는데요. 이때 서태평은 지환과 고양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라고 팩트 폭행을 합니다. 바로 지환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를 설득해 얻어내는 반면 고양이는 힘으로 뺏어온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조직원들 또한 지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15화 예고편에서는 서태평이 곽재수를 잡아가 매달아 놓고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환은 그냥 둔 채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괴롭히며 스스로 지환을 조직에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지환은 외적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지환의 마음을 악용하는 서태평입니다. 일영과 미호도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미호 아버지는 일영이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지환 같은 형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지환은 일영과 미호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일 초도 망설임 없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미호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지환에게는 사랑하는 동생들 일이라면 무릎 꿇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동의 때문에 죽은 승희 오빠 엄마가 회사를 찾아와 난동을 부릴 때도 제발 동희 용서해달라며 무릎 꿇고 함께 용서를 빌었죠. 지금도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일영이 괜찮은 놈이라며 제발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요. 미호 부모님은 이런 지환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고 결국 결혼을 허락합니다. 여기서 1등 공신은 바로 멋진 지환이죠. 집으로 돌아온 은하와 지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6년 동안 모솔인 지환이 여자 맘을 어찌할까요? 결혼 생각해 본 적 없냐는 은하의 말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동생들 보내고 그때나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해 은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이러한 행복도 잠시 두 사람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데요. 바로 서태평이 지환을 조직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은하는 드디어 채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며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를 열게 되는데요. 동희와 함께 아이들에게 나눠줄 쿠키를 만들어 오프라인 이벤트 장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지환에게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죠. 바로 목마른 사슴기업의 미팅 장소에 조직 폭력배들이 단체로 난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름 아닌 서태평이 기획한 작품이죠. 그는 조직원들과 함께 지환이 주최하는 미팅 장소에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즉 자신을 배신한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며 무언의 압박을 하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환인데요. 서태평의 등장만으로도 미팅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배신자라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미팅 장소는 졸지의 난장판이 되는데요. 보다 못한 지환의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맨손으로 컵을 책상에 내리치며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소리치는데요. 그때 컵을 깬 손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나오죠. 서태평이 내면에 억누르고 있던 지환의 분노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봅니다. 서태평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10년이 걸렸고 그를 끊어내는 데까지 또 10년이 걸렸는데요. 그들에게 서태평은 너무 태산이었던 걸까요? 그들이 다녀간 후 겁먹은 회사 직원들은 무섭다며 줄지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지한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죠. 그러다 뒤늦게 은하와 약속한 이벤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지환의 인내심 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14화 엔딩 장면에서는 은하한테도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고양이가 은하한테 또다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태평 얘기를 들은 고양이는 반성보다는 지환에 대한 열등감에 결국 은하를 납치하기로 결심하죠. 장현우는 서태평이 목마른 사슴기업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은하를 노리던 고양이가 떠오르는데요. 그는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와 은하를 보호하죠. 그러나 일이 터지려면 그 잠깐 사이에 어떻게든 터지나 봅니다. 현장을 정리하며 쓰레기를 버리려 갔던 은하는 고양이에게 납치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놀란 은하는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들은 현우는 놀래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멍청한 조직원이 현우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은하에게 벽돌로 위해를 가하려다 이를 온몸으로 막는 현우 머리를 내리치게 되죠. 그 순간 현우의 머리는 피가 범벅이 되고 놀란 은하는 현우를 부르며 오열하는데요. 고양이 또한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서 모두 현장에서 도망을 가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지환은 피범벅이 된 현우를 안고 오열하는 은하를 보며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며 14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완전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요. 검사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지환이 분노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지환이 자신의 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5화 예고편에서는 지환이 서태평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아끼는 동생 곽재수가 고문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장 검사는 지환이 서태평 밑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도 지환은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태평과 고양이를 영원히 사회에서 분리해 감옥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목숨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죽을 각오를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장현우는 현재 서태평의 비자금이 자금 세탁으로 주류 회사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낸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한 상태이죠. 현재 클럽캣과 주류 회사의 모든 관리는 강길이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현우는 어떻게든 강길에게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지환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환이 호랑이굴에 들어간 이유도 바로 이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길의 인물 소개란에는 지환을 존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환은 누구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조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강길은 이러한 지환을 롤모델로 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서태평과 고양이를 치는데 공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